안녕하십니까? 오늘 2019 대구 스마트시티 국제심포지엄 2부 기술 세션의 사회를 맡은 K선의 윤예지 연구원입니다. 세션 1에서는 질의응답을 2019 대구 스마트시티 국제심포지엄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미리 방문하셔서 페이지를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션의 각 발표자분들의 발표가 페이스북에 게시되면 해당 게시글에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고 질문에 대해서는 발표자분께서 직접 댓글로 대답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본 세션은 동시 통역이 제공됩니다.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이오니 리시버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세션의 발표 시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진행될 발표에서는 발표 종료 1분 전과 종료 시간에 종을 칠 예정입니다. 발표자분들께서는 이 점을 숙지해 주시고 정확한 발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세션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께는 K선의 스마트시티 4.0 책을 증정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부 세션 1의 기술 발표 세션을 열어주실 박태영 3K 소프트 부사장님께서 데이터 관점의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3K 소프트 박태영 부사장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데이터 관점의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구현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9페이지까지 발표를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그 장표에 보시면은 QR코드가 있는데 그 QR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상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기계학습형 메타데이터와 연동이 되어야 합니다. 기계학습형 메타데이터가 잘 훌륭하게 지능을 발휘해서 돌아가려면 표준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 표준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에 표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공공 데이터의 PDF와 아래 한글 파일을 표준화하여 저렴하게 기계학습형 메타데이터를 많이 만드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많지 않고는 AI와의 연동이 힘들고 서비스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행자부의 공공 데이터 지침과 시멘텍 웹 스택을 살펴보면 당연히 XML로 데이터를 표준화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 2단계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PDF나 아래 한글 파일들을 XML로 표준화시키고 이 3단계의 XML을 가지고 4단계, 5단계의 오픈 포맷의 RDF, LOD로 발전시켜 나가서 결국은 시멘텍 웹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빅데이터들을 그럼 과연 비정형 데이터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계가 하는 것이 자동화해서 나을지 아니면 수동 개발자가 하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동화된 기계가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계가 하고 싶어도 기존에 인간이 해석용으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은 인공지능, 기계 지능으로 연동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휴먼 앤 머신 리더블로 만들어 놓은 XML로 데이터를 표준화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과 기계가 서로 알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쪽으로 연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XML 앞에 오토가 붙었는데요. 이거는 그 정형과 비정형을 합쳐서 기계학습형 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해서 만들 때 자동으로 하는 방법론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 과정에서 익명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의 필요성은 이미 17년 전에 미국
그 회계감사원에서 전자정보를 XML로 구현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현을 못했고요. XML 베이스의 커다란 프로젝트는 100% 오토메이션을 하지 않고는 성공하기 힘들고, 성공할지라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오토 XML은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를 웹상에서 바로 볼 수 있는 형태의 XML로 자동화 변환을 하고요. 기존의 SQL이나 NoSQL과도 연동을 지어서 기존 그 레가시 환경을 포용할 수 있으며 웹상에서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AI, 보안 이런 부분들을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16년도에 미래부에서도 데이터 프리존을 만들어서 AI 혁명을 이루어야 된다고 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왓슨이 매년 자기의 능력치를 올리기 위해서 4조 원의 돈을 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성공적이라고 왓슨이 할 수 없는 게 왓슨을 도입했던 병원들이 다시 채용을 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일도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조경제연구원에서도 3대 퀵윈 프로젝트로 익명화하여 공공 데이터를 꼭 개방해야 된다는 것을 과제로 프로젝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얽히고 설킨 지구촌의 초연결 시대를 XML은 국제 표준으로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 그 의미가 있으며 기계학습형 메타데이터로서 사람도 같이 알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PDF 비정형 데이터를 자동으로 변환하는 동영상을 시연하겠습니다. 이것을 웹상에서 XML 문서로 자동으로 바꾸고요. 웹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PDF 파일 하나를 변환 엔진에 넣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XML 파일로 변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PDF 파일과 동일하게 변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서버를 쓰지 않고 바로 변환을 한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의 성공적인 핵심은 바로 데이터 테크놀로지에 있고요. 인공지능과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제 표준화의 XML을 사용해야 하며 기계와 사람이 함께 알 수 있어야 하고 데이터의 처리는 바로 자동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에서 자동화는 대량 생산을 가져오고 대량 생산은 가격을 낮추어 널리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IT 세계에서도 기계학습형 메타데이터를 XML 형태로 자동화하여 대량 생산할 수 있으면 널리 보급하여 기계학습 메타데이터를 대량 생산해서 AI로 갈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오토 XML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가 쉽게 사용하며 자동 생성 엔진을 사용하고 정형 비정형을 처리하며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서 다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배포할 필요가 없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으며 여러 분야에 사용할 수 있고 태그 보안으로 강력하게 암복화를 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300여 산업용 분야에 적용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토 XML의 5가지 기능을 블록체인에서 프로그램 없이 가장 잘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 계약 부동산 거래하는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집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내고를 해서 채팅을 하고 있고요. 집을 빌려줄 사람이 내용을 보고 채팅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올리면 여기 날짜와 보증금 3위 더 사인을 하고 계약서를 완성하면 집 빌릴 사람이 살펴보고 사인을 해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완성이 됩니다. 서버 없이 웹상에서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위더를 보증금 중에 1위더를 내면 XML이 프로그램으로서 냈는지 안 냈는지를 웹상에서 서버 없이 처리를 합니다.
이 리더를 냈기 때문에 이더 스캔에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이더가 남았습니다. 이더 스캔에서 트랜잭션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이 이더를 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됐고 이 계약을 블록체인에 얹어서 투명성과 보안성, 신뢰성을 보장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익명화와 관계돼서 태그를 암호화하고 복화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태그도 되고 모두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고요. 부스에 나와 주시면은 그때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태영 부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살아있는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한 GIS 전략이라는 주제로 석상묵 한국 S3 대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S3의 석상묵이라고 합니다. 이제 소개받은 대로 살아있는 스마트 시티를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는 여러 가지 기능이 모여있는 기능 집합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원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박물관도 그 일종의 하나일 텐데, 이러한 사회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살아있는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이러한 기능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계속해서 도시가 자생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텐데, 그러한 것을 보면 이제 도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사람의 몸하고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장기가 있고 그 장기들이 제 역할을 했을 때 그 몸이 건강한 것처럼 무엇이 문제가 있으면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도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에 이 도시가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낸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수집했고 옛날부터 사용은 해왔지만, 결국에 우리가 살아있는 도시, 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있고 그것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의사결정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장기를 들여다보듯이, 내 몸 속을 들여다보듯이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장애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텐데, 그때 사용되는 것이 결국에 디지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를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저런 여러 가지 기술들처럼 우리 도시의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디지털 데이터가 결국에 지구가 될 것이고, 그 지구에서 조금 더 스케일을 낮추면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탕이라는 도시를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 놓고 그 도시 위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시각화하거나 분석하고 또 다시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생산해내면 결국에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연구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가 생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3D이어야 할까요? 답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자체가 3차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를 쉽고 직관적이게 이해를 하려면 결국에는 3차원이라고 하는 디지털 트윈 시티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공간을 다루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측량이 그럴 것이고 건축, 건설, 조경 모든 분야들이 공간이라는 한 테마를 다루는 것은 동일한데, 기존의 이런 산업들은 다 각기 다른 산업으로 분리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들도 따로 관리가 되고 그것을 표출해내는 방식도 여러 가지로 존재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시티를 3차원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데이터 통합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을 하나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 모아놓는다라고 보면 도시 계획과 관점에서는 보시다시피 넓은 광역적인 데이터들을 조망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도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상태에 직면해 있는지를 빠르게 취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 더 자세한 표현이 가능한 텐데요. 예를 들어서 실내
실내에 실내 공간에 관심이 많은 사업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 도시 공간에서 실내까지 조명할 수 있는 저러한 기술들이 반드시 뒷받침돼 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주 재밌게도 라이다라고 하는 이제 재밌는 센서가 개발이 잘 되어 있는데요. 라이다 센서는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역이나 가기 힘든 지역이나 아니면 더 엄청 넓은 광역적인 지역을 한눈에 이제 스캐닝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 데이터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화면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합쳐져서 저러한 라이다 데이터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라이다 데이터는 보시다시피 아주 높은 정확도와 이제 높은 뛰어난 시각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위치도 정확할 뿐더러 그 형상까지도 모두 이제 정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뛰어난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라이다 데이터를 또 다시 활용을 한다면 이 라이다 데이터가 더 이상 모여 있는 점군의 데이터가 아니라 그 가로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계측을 할 수 있게 되고 높이까지도 계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기 점 데이터로 관리를 한다면 라이다 데이터가 또 다른 도시 자산으로 관리될 수 있는 그러한 생태계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여러 가지 디지털 트윈 시티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고 그것의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 이 데이터라는 것의 이제 공간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시간이라는 축이 하나 합쳐지기 시작하면 이제 더욱 풍부한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의 CCTV를 관장한다라고 해도 이 CCTV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표현하는 걸 이제 넘어서서 이 CCTV가 지금 송출하고 있는 영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혹은 이 CCTV가 문제가 있는 게 몇 개고 문제가 없는 게 몇 개인지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될 것입니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 데이터까지 취득을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시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결국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아내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하는 기술들이 결국에 데이터 분석가들이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해서 7년간 발생했던 여러 가지 교통사고 데이터들을 모아서 대구시에 이렇게 매핑을 해봤더니 제일 많이 났던 시간대는 언제고 주중과 주말에 사고 패턴이 어떻게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어딘지를 빠르게 파악을 해서 그 지역이 과연 무슨 문제를 안고 있는지 다른 데이터들과 계속 중첩해서 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노인 교통사고 지역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라고 한다면 그 지역의 로드뷰 영상을 봐서 여기가 뭐 무단횡단이 이루어지는 곳인지, 횡단보도가 부족한 것인지, 가로등의 조도가 낮은 것인지 그런 것들을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런 기술력하고 인공지능이 이제 합쳐지게 되면 사후 처리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가 내일, 모레, 일주일 뒤에 발생할 문제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국에 우리가 본 심포지엄의 슬로건처럼 내 손 안에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여러 가지 디바이스의 제약 없이, 시공간적인 제약 없이 이 정보들을 함께 보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디지털 트윈시티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자원들을 외부에 공개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시시각각으로 수집을 해서 행정이나 의사 결정자들은 그 수집된 의견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또 똑같은 화면에서 이렇게 조망하는 그런 기술들이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 시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살아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공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축들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이니셔티브가 반드시 구성이 돼야 할 것이고, 이 안에는 단순히 공무원이나 연구원, 전문가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시민들이 함께 관심 주제별로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반드시 마련될 수 있는 그러한 디지털 트윈시티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석상목 대리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실시간 공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한혁 리얼타임 테크 연구소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리얼타임 테크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스마트 공간 데이터에 대한 앞서 석상목 대리께서 말씀하신 GIS 연관된 분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고 분석하는 플랫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분히 좀 더 기술적인 또 내용들이 있어서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에서 운용되는 대표적인 서비스들을 보면 다분히 공간 데이터하고 연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공공주차, 스마트 교통, 도시환경 또는 긴급군안, 기타 등등 이러한 서비스들은 우리가 위치 또는 공간적 정보와의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GIS 서비스가 갖는 그런 정적인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실시간적 위치 기반의 그런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5G 얘기하면서 매시브 IoT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매시브 IoT는 사실 저희 어떤 시스템이 데이터를 처리할 때 수천에서 수만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수십만 또는 수백만의 이벤트를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정도의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 매시브 IoT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매시브 IoT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내에는 다양한 지오 센서를 비롯해서 CCTV의 로케이션, 아까 말씀하신 로케이션 정보라든지 또는 모빌리티의 실시간 위치 정보, 이런 공간적 정보들이 대량으로 스트림의 형태로 클라우드에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스트림을 이해를 할 때 보통 하나의 데이터와는 좀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스트림은 보시는 밀리언 이벤트 퍼 세컨드의 어떤 폭증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플랫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간 데이터 처리 플랫폼 역시도 이러한 대량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세싱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다시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걸 시민들한테 전달해 주는 그런 프로세싱 라이프 사이클은 여느 데이터 프로세싱의 과정과 다를 바 없습니다만 전통적인 GIS 데이터를 다루는 분야와 달리 실시간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플랫폼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GIS 시스템 서비스 아키텍처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간적 기능들은 GIS 엔진이라고 하는 미드웨어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공간 데이터는 DBMS에서 저장 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응용의 공간 분석이라든지 서비스 요청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는 미드웨어가 요청을 받고요. 데이터 니즈가 있으면 DBMS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분석을 하는 그런 구조죠. 이런 구조의 단점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구조적으로 보면은 레이어드 아키텍처입니다. 즉 데이터의 관리와 데이터의 분석이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죠. 그럼으로써 GIS 엔진하고 DBMS 간의 데이터 통신 비용이 크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이유로 어떤 실시간 GIS 서비스를 하기에는 적합한 구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이런 GIS 엔진이 비교적
복잡하고 무거워요. 그래서 이런 구조의 시스템이 주류 IT 시스템과 연동할 때, 통합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에서의 실시간 공간 정보 서비스 구현이 이러한 레거시한 구조로 가능하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공간 정보 처리에서도 인메모리 컴퓨팅 기술을 좀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여러 가지 분석, 연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니어 데이터 프로세싱에 관련된 그런 기술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에서 수집된 다양한 정보는 센싱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공간 데이터 등의 어떤 다양한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데이터를 아까 말씀하신 시공간 데이터를 포함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용합 처리할 수 있는 멀티 모델을 서포트해야 되겠다라는 3가지 관점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메모리 컴퓨팅은 요즘에 IoT나 빅데이터 이야기를 하면서 인메모리 기반의 그런 분석 기술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 대부분의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사용된 소프트웨어들이 인메모리 컴퓨팅 기반입니다. 2012년, 13년에 가트너가 이제 주류 IT 기술로 선정을 했고, 네, 이런 인메모리 컴퓨팅 기술이 공간정보 처리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된다. 특히 스마트 시티와 같이 실시간 GIS 서비스가 중요한 그런 분야에서는 특히나 강조가 돼야 될 거로 보고요. 제안되는 아키텍처는 아까 레이어드 아키텍처인데 지금은 이제 인테그레이티드 아키텍처입니다. 즉 공간 DBMS라고 하는 거를 활용해 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GIS 엔진에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DBMS에 통합된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는 미들웨어와 데이터 관리, DBMS 간의 데이터 통신이 분석 단계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아서 어떤 통신 비용이 제로화돼서 어떤 실시간적 성능을 보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유형에 대한 용어 분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됐는데요.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실시간 스마트 시티에서 실시간 GIS 플랫폼이 갖춰야 될 기능들에 대한 규격인데요. 당연히 공간 데이터 2D, 3D, 인듀어를 고려한 공간 데이터에 대한 처리,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네트워크에 관련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모델,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시공간적 기능을 통합한 그런 모델들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보시는 그림은 이제 이러한 인메모리 기반의 GIS DBMS가 스마트 시티의 공간 플랫폼에 흡수가 될 때의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레거시한 시스템의 역할과 프론트엔드의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인메모리 공간 DBMS와를 용합한 그런 아키텍처를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핵심은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적 구조의 GIS 시스템의 아키텍처, 과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스마트 시티에서 다루는 그런 실시간적 공간 정보를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 플랫폼으로서의 인메모리 기반의 공간 DBMS를 적용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혁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술이라는 주제로 박영석 MJ 비전테크 본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MJ 비전테크의 박영석입니다.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능형 영상 분석 솔루션 IB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경남 창원에서는
내연관계의 두 남녀에 의해서 부녀자가 납치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남 창원에서 발생하였지만 10여일이 경과한 후에 서울에서 일반 시민의 신고에 의해서 검거가 되었습니다. 두 용의자가 경남 창원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는 동안 그들의 얼굴과 그들이 타고 다녔던 차량은 수없이 많은 CCTV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243곳의 통합관제센터와 285만 대가 넘는 CCTV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들의 정보를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을까요? CCTV 시스템은 차량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도로방범 CCTV와 단순하게 모니터링만 할 수 있는 생활방범 CCTV로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차량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도로방범 시스템은 전체 시스템에서도 1%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점은 두 시스템 모두 보행자에 대한 정보를 전혀 분석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2017년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는 167만 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대구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대구시 관내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을 이용하여 해결한 범죄 해결의 건수가 2015년 8,910건에서 2016년 14,841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앞으로 더욱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능형 범죄 수사에서 육안으로 이미지를 분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CCTV의 설치가 많아질수록 육안으로 이미지를 판독해야 되는 이미지 판독 업무에 대한 강도가 더욱더 커지게 되고 그 효과는 더욱더 떨어지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판독의 시간 흐름별 효과에 따르면 사람이 육안으로 이미지를 판독하는 데 있어서는 20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전체 의미 있는 데이터의 95%를 놓치게 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 번호 인식과 얼굴 인식은 1980년대부터 연구되어져 온 아주 오래된 학문 분야입니다. 이상적인 환경에서는 이미 98%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가지는 상용화된 솔루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솔루션들이 대부분의 CCTV 시스템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방범 CCTV 환경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실험한 보고는 상용화를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생활방범용 CCTV는 넓은 화각으로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차량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문자의 크기가 매우 작다는 점과 영상 압축에 의해서 화질이 열화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서의 차량 번호 인식과 얼굴 인식을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였습니다. 저희가 접근한 방법은 바로 인공지능 딥러닝입니다. 구글의 알파고를 통해서 유명해진 딥러닝은 다양하고 많은 학습 데이터를 특징 추출 신경망과 분류 신경망을 통하여 많은 학습을 통해서 데이터를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아이비스는 도로방범용 CCTV와 생활방범용 CCTV의 이 기종의 CCTV에 대해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센터 중심의 지능형 영상 분석 및 검색 시스템입니다. 아이비스는 기본적으로 차량 번호 인식, 보행자 검출, 자전거, 오토바이의 이륜차 검출과 함께 싸움, 쓰러짐, 침입과 같은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검출하여서 알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화두가 되어지고 있는 화재 검출에 있어서는 라이터 불꽃 크기의 작은 크기의 불꽃에 대해서도 높은 검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비스 시스템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점은 다양한 100채널의 카메라에 대해서 하나의 제어기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온비프와 RTSP 포즈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아이비스의 성능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 인식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99.7%의 공인된 성능 인정을 획득하였습니다. 솔루션 자체에 대해서는 TTA로부터 GS 1등급을 이미 획득하였고 특허와 프로그램 등록 등을 마친 이후에 2018년도 하반기에는 현재 조달청 마스 등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아이비스는 경남 산천군과 전남 해남군 그리고 대구 북구청의 납품 및 실정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아이비스를 도입하게 되면 수배자와 수배 차량에 대해서 5초 이내에 99.7%의 신뢰도로 검색된 결과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육안으로 이미지를 분석하는 단순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관제 솔루션과 연계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효율적이고 실시간적인 관제를 통해서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실현이 가능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영석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DIPS 대구광역시 실내 위치 정보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권혁순 VI소프트 부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VI소프트 부사장 권혁순입니다. 발표할 내용은 대구 실내 위치 정보 시스템이고요. 영문으로는 대구 인도어 포지셔닝 시스템입니다. 대구 브랜드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딥스라고 DIPS로 브랜드까지 만들어 왔고요. 일단 딥스는 GPS 기반 실외 위치 인식 기술과 와이파이 기반 실내 위치 인식 기술을 융합해서 실내 통합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위치 인식 기술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융합하여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치 정보와 연계해서 AR, VR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위치 정보 기반의 관광, 게임, O2O 그리고 위치 기반 생존자 인식, 콜포인트 탐지, 생활약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 발표의 결론인데요. 도시 전체 건물을 대상으로 실내 통합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대구시가 아마 처음이 될 것이고요. 대구 시민들은 위치 기반의 다양한 컨텐츠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대구는 도시 전체를 무료 와이파이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미 3D 모델링이 도시 전역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구시는 딥스 구축을 위해서 무선된 인프라와 공간 정보 인프라가 선제적으로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위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라디오맵 구축이 필요합니다. 라디오맵은 건물 내에서 와이파이 등의 무선 신호의 세기를 수집하여 기록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 라디오맵을 정확하게 구축해야 정확한 실내 위치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딥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선 신호를 수집하고 라디오맵을 구축하고 그리고 측이 엔진을 탑재하는 기본적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도시 단위의 라디오맵을 구축할 때는 최단 기간에 최소 비용으로 정확하게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제안사는 실내 위치 통합 서비스 플랫폼 카일로스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약 10년 이상 카이스트하고 공동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일로스 기반으로 해서 길 안내 시스템하고 안전관리 분야에
다양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동영상은 영등포 타임스퀘어의 길 안내 시스템하고 석회석 광산 지하 작업장의 실내 위치 통합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도시 단위의 라디오맵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고도화 작업의 첫 번째 핵심 기술은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에서 수집되는 대량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라벨링해서 라디오웹을 구축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로 인해서 도시 단위 대구를 구축한다면 최단 기간에 저비용으로 정확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내 통합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실내와 실외를 구분해서 위치를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에서는 층수를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러한 기술들은 이미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실내 지도가 없는 건물에서도 라디오 맵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대구시에 라디오 맵이 구축되면은 최초로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전체 건물에 라디오 맵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기법을 보유하고 있고요. 참여할 시민들에게 보상하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작만 하면은 1년 이내에 대구시 전체 건물에 라디오 맵을 구축이 가능합니다. 라디오 맵 구축부터 시작해서 딥스 서비스 제공까지 3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영상은 시간 관계상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도시 라디오 맵이 구축되면은 실내 통합 내비게이션뿐만이 아니고요. 교통, 재난, 안전, 행정 서비스의 위치 기반의 다양한 컨텐츠 제공이 가능하고요. 우선적으로는 시민들이 참여하기 쉬운 아이템 6가지를 선정해서 1년 이내에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 정보와 AR, VR 기술을 접목한 컨텐츠는 대구 지도 포털하고 관광 포털에서 골목 투어나 맛집거리, SNS 등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온라인에서 가상 체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시 시민소통 어플리케이션인 두드리소에 민원인의 위치 정보를 공유를 접목을 해도 괜찮을 듯합니다. 가령 쓰레기 좀 치워주세요 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은 바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게 돼서 업무 효율을 하고 민관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대구시 골든타임 준수율이 29.3%랍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9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사고 신고 접수 시에 발신자의 주소와 함께 정확한 위치가 포착된다면은 출동 시간이 단축돼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결국은 90% 이상 목표 달성에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딥스가 상용화되면 대구시에서만 연간 약 1,000억 원 이상의 어반테크 시장이 형성이 돼서 매년 약 1,0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아울러서 신호수집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소득 증가에도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딥스 시스템이 대구시에 성공적인 안착을 한다면 우리나라 다른 도시로 확대가 될 것이고요. 나아가서 해외 진출을 통해서 글로벌 기술 선도를 하고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실내 통합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딥스 상용화에 도전을 하고 있고요. 딥스가 상용화되면 대구 시민들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위치 기반의 다양한 컨텐츠를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요. 대구광역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스마트시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권혁순 부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발표가 있기 전에 잠시 페이스북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페이스북 잠시 올려주시면 잠깐 내려주실까요? 페이스북 페이지 네, 쭉 내려주시면 밑으로 내려주세요.
네, 더 내려주세요. 네, 이렇게 발표 잡은 사진과 그리고 누가 발표하셨는지 어떤 제목으로 발표하셨는지에 대한 게시글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2019 대구 스마트시티 국제 심포지엄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이 페이지에 게시물을 확인하시고 그 해당 발표자분 게시글에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발표자분께서는 발표 후 자리에 돌아가셔서 게시글에 달려있는 질문을 확인하시고 직접 댓글로 답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스북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발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대구시 실내 3차원 모델링 기술 현황 및 사례라는 제목으로 김지환 ETO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ETO의 김지한 대표입니다. 저희는 건강정보 전문업체인 디오스트리와 3D 스캔 전문업체인 이포크랑 저희 회사가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내 공간정보 구축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보면 하루 중 우리나라 국민들이 80% 이상이 실내에서 생활한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처럼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실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재난 시에 그만큼 피해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3년 대구 시민은 물론 우리나라 전 국민의 아픈 기억 속에 남아있는 대구 지하철 그 화재 참사 때 192명의 사망자와 68명의 실종자, 15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7년 동탄 그 메타폴리스몰 상가 화재 때도 미러와 같은 건축물에 인해서 제때 피신하지 못했던 부분과 적기에 구조하지 못했던 것으로 인하여 4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이런 안타까운 사건도 또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내 공간 정보를 구축하게 된다면 공공 인프라의 공익적 성격에 맞는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재난 시 시민들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그 필요성이 더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실내 전방 공간 정보의 개념인데요. 건물과 복합 시설물에 대한 현실과 똑같은 현실을 3차원으로 해서 가상으로 만들어서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다양한 그 경험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DTS 즉 디지털 트윈 스페이스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내 공간 정보를 구축하게 되면 제일 먼저 검토돼야 할 부분이 표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에서 실내 공간 정보 구축 작업 규정에 의해 국제기구인 OGC 표준 데이터 모델인 CTGML 데이터 표준 모델을 준수해서 구축하라고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대한 법률과 그 기본법 또한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는 시행령에 의해서 잘 그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내 공간 정보 구축 작업 규정에 구축하는 작업 방법에 따른 정확도와 그 밖에 그 작업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실내 공간 정보를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앞에 보셨던 실내 공간 정보 구축 작업 규정에 우리나라에는 딱 두 가지로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건축 도면을 활용해서 구축하는 방법과 두 번째 지상 레이저 즉 3D 스캔을 활용해서 구축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거론되어 있습니다. 특히 3D 스캔으로 활용해서 구축하는 방법은 기존 고정식으로서 여러 장소를 로케이션하면서 구축하는 장시간 고비용이 들던 방법에서 기존 고정식보다 30배나 빠르게 데이터를 취득함으로 인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취득하면 물론 비용도 그만큼 다운시킬 수 있는 이동식 스캐너를 활용해서 구축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표현하는 세밀도의 정확도에 따라서 4가지 단계로 구축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단순한 그 시설물의 형태만 나타내는
LOD 제로 단계에서부터 현실 세계와 똑같이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LOD 3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3로 이렇게 구축할 경우에는 그만큼 여러 군데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더 높게 됩니다. 다음은 구축 사례인데요. 먼저 도면을 활용해서 했던 사례를 먼저 발표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2호선 5개 구간을 제외한 전 역사와 일부 공공청사에 대해서 이미 건축 도면을 활용해서 3D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밑에 보시는 서울시 실내 지도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각종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그 건축 도면 사례인데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주요 경기장인 크로스 컨트리 경기장, curling 경기장 주요 경기장을 건축 도면으로서 이미 제작을 하였고요. 평창 올림픽뿐만 아니라 패럴림픽에 길 안내 서비스 공식 앱인 AR웨이즈를 통해서 실내 내비게이션 위치 기반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3D 스캔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국토부에서 시행한 사업으로서 KTX 부산 역사를 고정밀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이미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앞에서 거론했던 서울시 2호선 신림역, 사당역, 강남역을 포함한 5개의 역을 3D 스캔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에 있는 아시아 문화 전당을 구축해서 제공하였습니다. 이제 실내 구축 공간 정보를 활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물론 재난 화재 발생이나 피해 대응 이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반면 아까 앞에서 발표하셨던 분께 말씀하셨는데 각종 IoT, ICT 기술과 스마트폰을 연계하게 된다면 현재 이 장소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인원수라든지 어디로 활동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재난 발생 시 그 골든타임 시간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어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 밖에 역사나 일반 건물들에 대한 이용 정보를 알 수 있고요. 그 실내 체계를 위한 위치 정보, 그 길 안내 서비스, 그다음에 가상현실 서비스, 전강 서비스, 기타 등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 실내 공간 정보를 구축해서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메이저리그 사무국, 일본 등에서 실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3D 스캔 활용 실내 공간 정보 구축 활용 동영상을 보시는 거로서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3D 스캔을 활용해서 부산 역사를 제작했던 겁니다. 먼저 3D 스캐너로 해서 전군 데이터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취득한 데이터를 사람 눈과 똑같이 볼 수 있는 3D 형상으로 만들게 되고요. 현재는 이게 보시는 거는 전군 데이터로 모델링한 데이터고요. 전군 데이터와 같이 동시에 이미지 데이터를 같이 취득을 해서 이렇게 그 전군 데이터의 텍스처를 한 후에 모델링을 통해서 현실과 똑같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형 스캐너로 해서 빠르게 데이터를 구축해서 여러 가지 공정을 통해서 스마트폰과 연계해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자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것도 다 스마트폰에서 알려져서 각종 정보 여러 가지 사용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한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와 CPS 표준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장병호 엠포스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발표하신 공간 정보 데이터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전체 통합을 해서 CPS 통합 플랫폼으로 어떻게 구축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가 지금 안고 있는 다양한 고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비단 어떤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체 도시의 문제로서 지금 상당한 어떤 이슈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교통 그리고
에너지, 그다음에 도시, 교통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도시들은 해결하기 위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법을 스마트 시티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또한 스마트 시티의 그 광범위한 영역 중에서 사실 그 CPS 부분에 어떻게 보면 그 해답을 좀 더 접근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엠포스가 제안하는 그 CPS 통합 플랫폼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기존의 스마트 시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IT 플랫폼의 데이터 센서들, 그리고 도시의 각각의 안전과 환경과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또한 데이터들, 이러한 데이터들을 통합을 해서 엣지 컴퓨팅을 통해서 통합 수집을 하고 CPS 플랫폼으로 전송을 하는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 부분과 GIS, 그리고 BIM, 3D 스캐닝 등 그다음 CT, GML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오브젝트화해서 CPS 플랫폼에 모델링화하는 그 데이터 레이어 부분, 그리고 이러한 두 영역을 융합해서 실질적으로 도시의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레이어의 영역에 해당하는 디지털 트윈 쪽과 해서 크게는 저희들이 엠포스에서 제안하는 CPS 통합 플랫폼은 세 가지 영역을 합친 제품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CPS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PS 통합 플랫폼은 기존의 스마트 시티 플랫폼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환경들을 통합하는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와 그리고 모니터링 위주의 3D 공간 정보에 관해서 통합이 필요한 그 데이터 레이어,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융합을 해서 데이터 기반의 도시 운영과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행위와 행동과 이런 것을 결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기능들을 통합을 해서 고객들과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향후의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가져가기 위해서 발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 도구로서 CPS 통합 플랫폼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CPS 통합 플랫폼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디지털 트윈의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CPS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정부와 그리고 지자체와 그리고 시민 그리고 기업들에게 편의성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적의 목표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와 데이터 레이어 그리고 서비스 레이어에 대한 부분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마트 시티의 플랫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액츄얼한 오브젝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화재가 났을 시에 그 화재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화재의 진원지가 어디인지를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인프라스트럭처의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함으로써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의 엘리베이터의 장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장애가 났을 시에 어느 층에서 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위치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장애 조치를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에 대한 설비의 공조 설비에 대한 장애에 대한 문제 부분입니다. 이러한 장애 부분도 우리가 단순 모니터링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그리고 어떤 기계가 장애가 났는가를 바로바로 즉시에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CPS 통합 플랫폼을 인프라스트럭처의 전문인 엠포스와 그리고 데이터 레이어에 실제적으로 오브젝트들을 제작하고 만드는 인그리드,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스마트 시티 플랫폼에 검증이 되어 있는 다소 시스템의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저희들은 3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통해서 대구시에 통합 CPS 플랫폼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병호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